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동에 나섰습니다. 당선 일주일 만에 이 대표를 만난 김 대표는 이날 민생 경제를 강조하며 잘하기 경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2년 5개월 만입니다. 또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 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노조를 압박했지만 86곳은 최소한의 자료도 안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오늘부터 회계 자료를 내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 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9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증가 규모는 2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3,300여 세대 규모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합과 유치원은 토지 보상 금액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유치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입주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동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취임 인사를 위해 이 대표를 예방한 건데요.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선출된 이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야당과 협력할 것은 하겠다며 강력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해보자고 말했는데요. 이에 이 대표도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 대표는 또 반도체 특별법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년 5개월) 만입니다. 드디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요.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트나 역사 등 대형 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데요.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한창섭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마스크 의무 해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 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는데요. 그 결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상 노조 중 73%가 응답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81%, 양대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도 82% 제출했는데요. 민노총 산하 노조는 37%만 보고에 응했습니다. 회계자료 표지와 속지 한 장 등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조 전체 319곳 가운데 86곳은 끝내 제출을 거부한 겁니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노조 86곳에 대해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도 나설 계획인데요. 또 다음 달 중순부터는 회계 서류가 제대로 비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양대 노총은 현장 조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모은 만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 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9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증가 규모는 2년 만에 가장 작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71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1% 늘어났는데요. 올해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 지난해 2월 취업자가 103만 7천 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일자리는 41만 3천 명 늘어날 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2만 5천 명 줄며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고용시장의 양극화도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증가했는데요. 도매 및 소매업, 농림업,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돌연 입주 중단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3,300여 세대 규모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인데요.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800여 가구가 이사를 마쳤으며 오는 24일까지 400여 가구가 입주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GS건설이 조합에 3월 13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알렸는데요. 이 사태는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 간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양측은 토지 보상 금액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유치원 측은 당초 설계안과 다른 위치에 지어져 손해를 봤다며 조합을 상대로 약 200억 원대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요구액이 너무 크다며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판결이 날 때까지 준공 승인을 해줘선 안 된다는 유치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입주가 중단된 겁니다. 소송 최종 결정일은 24일로 심리는 17일입니다. 자신을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손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가족과 주변인의 범죄 행각을 밝히겠다며 SNS에 글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뉴욕 한영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뒤 본인을 인증하는 각종 서류를 올렸는데요. 자신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에 대해선 한국에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출처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전재용 박상아 씨를 비난했습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전재용 씨는 아들이 많이 아프다며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도 동행합니다. 전경련과 게이달레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대표 기업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여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함께합니다. 또 기업 총수들 외에 정경련 회장 직무대행,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선 경제관계 개선 방안과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미래청년 기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이 3년 만에 운항 재개에 나섭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8일 운항을 위해 필요한 항공 운송 면허를 재취득했는데요. 이달 26일 김포 제주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는 제주도 편도 총액 9,900원 특가 운임도 오픈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현재 3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내 항공기를 7대 늘려 총 10대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중부지방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기온은 춘천 영하 4도, 서울 0도, 수원 영하 2도, 대전과 전주가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